프랑스 국제방송 뉴스입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 음보가니 지역. 인구 5만 명이 20년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라붙은 땅과 빈 우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유엔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천만 유로를 투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NGO 단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K-워터호프. 유럽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프랑스인 기자 루카스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지금 탄자니아 음보가니에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43도. 주민들은 하루 10km를 걸어 물을 구합니다. 아이들이 빈통을 들고 줄 서 있었어요. 유럽연합이 3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NGO가 이번 주 도착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회의적이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럽 최고 기술로도 실패한 곳입니다. 기적은 싸게 오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내레이터입니다. 2025년 7월 탄자니아에서 한 가지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적이 될 줄 몰랐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탄자니아 음보가니 사막이었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바위. 기온 43도. 그늘 하나 없었어요. 마을 중심부 우물은 20년 전 유엔이 팠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주민 5만 명은 매일 왕복 20km를 걸었습니다. 물 때문에 4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루카스는 카메라맨 피에르와 함께 취재 중이었어요.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트럭 3대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팀이었어요. 차에서 7명이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선두는 박태진이었어요. 32세 기계공학 기술자. 그가 손을 흔들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통역사가 번역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루카스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피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면 포기할 거야.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소형 펌프 정수 필터들. 루카스가 다가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박태진과 악수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럽도 실패한 곳인데 어떻게 성공할 자신이 있냐고. 박태진은 자신은 없지만 해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루카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비꼬았어요. 현지 정부 담당관이 도착했습니다. 탄자니아 수자원부였어요. 담당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도 못한 걸 한국이 하겠냐고 비웃었어요. 트럭의 작은 장비들을 보더니 장난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럽은 대형 굴착기와 수백 톤 자재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이런 것으로 뭘 하겠냐고. 담당관이 통보했습니다. 2주 안에 결과 없으면 철수라고. 박태진이 알겠다고 답했어요. 담당관이 떠났습니다. 루카스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사막에 물을 꿈꾸다 마이너스 또 하나의 환상인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벌써 결론 내렸냐고. 루카스가 답했어요. 뻔하다고. 2주 안에 실패할 거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외곽에 텐트 7개를 쳤어요. 박태진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어요. 이곳은 가장 어렵다고. 유럽이 3년 걸려도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 아이들 때문에 왔다고. 매일 20km를 걷는 아이들. 누군가 해야 한다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지하긴 하지만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어요. 낮 43도에서 밤 15도로 떨어졌습니다.
박태진은 혼자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유럽팀이 시도했던 지점들 모두 실패 표시였습니다. 어디일까 고민했어요. 멀리서 루카스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실패 과정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별을 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둘 다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였어요. 사막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한국팀은 벌써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박태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지형 조사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유럽팀 데이터는 참고만 하고 직접 다시 측정한다고. 트럭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루카스 팀도 따라 나섰어요. 첫 조사 지점은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측정 장비로 지하 구조를 스캔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분 반응 없음.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오전 내내 5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실패였어요. 루카스가 메모했습니다. 5개 지점 모두 실패. 예상대로라고. 오후 1시였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었어요. 한국팀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8개 지점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팀원 하나가 쉬자고 했어요. 박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한다고. 물 마시고 5분만 쉬자고 했어요. 루카스가 다가왔습니다. 첫날부터 전부 실패라고 비꼬았어요. 박태진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는다고. 루카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유럽은 3년 걸려도 못 찾았다고. 2주 만에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오후 내내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실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사한 지점은 총 12곳. 모두 실패였어요. 팀원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박태진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루카스는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첫날 12개 지점 전부 실패. 한국팀 사기 저하 보임이라고. 이틀째였습니다. 한국팀은 다시 나갔어요. 마을 북쪽 지역. 유럽팀이 포기했던 곳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왜 유럽이 이미 확인한 곳을 다시 하냐고. 박태진은 재확인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루카스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5개 지점 모두 실패. 오후가 됐습니다. 10개 지점 추가 조사. 또 실패였습니다. 팀원 하나가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가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국팀 텐트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박태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틀 동안 22개 지점 조사. 모두 실패라고 말했어요. 팀원들이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곳을 확인했으니까. 22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럼 나머지 중 하나는 맞다고. 팀원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내일은 남쪽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루카스는 자기 텐트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째 한국팀 실패 계속. 포기 조짐 보임이라고. 피에르가 말했어요. 근데 저들 포기 안 하네.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곧 포기할 거라고. 20년 경력이 말해준다고. 사흘째였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남쪽으로 갔어요. 바위가 많은 지역. 조사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첫 지점 실패. 두 번째 지점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패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팀원들이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태진도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오후에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흘째 조사한 지점은 15곳.
모두 실패였습니다. 총 37개 지점을 조사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팀원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절규했어요. 다른 팀원도 좌절했습니다. 여기엔 물이 없는 거라고. 박태진이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자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루카스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들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근데 대장은 아직 안 포기했어. 루카스가 답했어요. 곧 포기할 거라고. 현실 앞에선 다 무릎 꿇는다고. 그날 밤 한국팀 텐트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태진 혼자 밖에 앉아 있었어요. 지도를 보고 있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없는 건가 고민했어요. 유럽이 맞았던 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루카스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표정 봐. 포기하는 얼굴이야. 피에르가 동정심 안 생기냐고 물었습니다. 루카스가 답했어요. 난 기자야. 동정심은 사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일이나 하자.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작성했어요. 사흘째 한국팀 완전 좌절. 37개 지점 모두 실패. 포기 임박이라고.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팀 텐트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7시가 넘어도 조용했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봐. 포기했어. 하지만 7시 30분. 박태진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팀원들을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출발한다고. 팀원들이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놀랐어요. 저 사람 미쳤나? 아직도 안 포기해. 트럭에 올랐습니다. 마을 동쪽. 가장 먼 곳. 3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냐고. 근거가 있냐고. 박태진이 답했어요. 없다고. 하지만 해봐야 한다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지점 실패. 두 번째 지점 실패. 팀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패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더위가 극심했어요. 45도였습니다. 팀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급히 물을 먹이고 그늘로 옮겼어요. 박태진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하려는 순간 다른 팀원이 말했어요. 한 곳만 더 해보자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박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마지막 한 곳.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설치했어요.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반응 없음. 팀원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박태진도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하자고 말하려는 순간 측정 장비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한 팀원이 장비를 확인했어요. 미세한 수분 반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있다고. 박태진이 달려갔습니다. 장비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어요. 깊이도 50m 이상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루카스는 냉정했어요. 미세한 반응으로 뭘 하냐고. 50m 깊이면 펌프도 안 닿는다고. 박태진이 답했습니다.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또 실패할 거라고. 순진하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념은 뭐지? 왜 저렇게까지? 그날 밤 한국팀은 회의를 열었어요. 미세한 반응을 찾았다고. 하지만 깊이가 50m 이상이라고. 펌프가 닿기 어렵다고. 여러 대 펌프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릴레이 방식으로. 하지만 해본 적은 없다고.
실패하면 장비 다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보자고 결론 냈습니다. 루카스는 텐트에서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나흘째 한국팀 미세한 반응 발견. 하지만 실용성 없음. 사실상 실패라고.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사막에 물을 꿈꾸다 또 하나의 환상인가.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어요. 진짜 저들 실패할 것 같아?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50m 깊이를 어떻게 퍼올려. 하지만 루카스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막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어제 발견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트럭에서 시추 장비를 내렸습니다. 박태진이 지시했습니다. 50m 깊이까지 시추한다고. 조심히 진행하라고. 시추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10m, 20m, 30m. 루카스가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50m까지 팔 거냐고. 시간 낭비라고. 유럽도 그 깊이는 포기했다고. 박태진은 대답 없이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40m, 45m, 50m. 드디어 도달했어요. 수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미세했어요. 거의 감지 안 될 정도. 팀원들이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물을 퍼올릴 수 없다고. 박태진이 고민했습니다. 더 깊이 파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장비 한계가 50m였습니다. 각도를 바꿔서 다시 시추하기로 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응이 너무 약했습니다. 박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중얼거렸어요. 루카스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4일 넘게 했다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박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루카스가 반박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물이 없다고. 박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국팀 5일째 실패. 사실상 포기 수순이라고 촬영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지 정부 담당관이 다시 왔어요.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미세한 반응을 찾았다고. 담당관이 비웃었어요. 그게 전부냐고. 5일이나 지났는데.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2주 약속했다고. 이미 5일 지났다고. 9일 남았는데 결과 없으면 철수라고. 담당관이 떠났습니다. 팀원들이 침울해졌어요. 9일 안에 가능할까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처음으로 확신 없는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다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팀 텐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박태진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현재 방법으론 불가능하다고. 팀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수평 시추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지하 수맥이 옆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기존 장비를 개조하자고 했어요. 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장비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박태진이 답했어요.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 팀원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고. 솔직히 무리라고. 유럽도 3년 걸려 못했다고. 2주 만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른 팀원도 동조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박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맞다고. 무리였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담당관에게 철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어요. 텐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포기하는군.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내일 철수 장면 찍어야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 박태진은 혼자 텐트 밖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어요. 제가 무능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이었어요. 박태진 옆에 앉았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포기하려냐고. 소문 들었다고. 박태진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무능해서. 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라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실패했다고. 당신들만이 아니라고.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개 단체가 왔다고. 모두 약속했다고. 물을 주겠다고.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떠났다고. 당신들도 떠나겠지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익숙하다고.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박태진이 물었습니다. 뭐냐고. 당신들은 진심이었다고. 그건 느꼈다고. 노인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태진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진심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팀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박태진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어젯밤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다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수평 시추. 제 방법대로. 팀원들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박태진이 말했어요. 알지만 안 해보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팀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트럭에 올랐습니다. 루카스가 놀랐어요. 안 떠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저들 또 시도하나 봐.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미쳤군. 장비만 망가뜨릴 건데. 작업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태진이 직접 장비를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시추기 각도를 바꿨습니다. 수평으로 파도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했다고 말했어요. 개조한 시추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땅속으로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0m, 15m, 20m.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비가 막혔어요. 시추기가 멈췄습니다. 파이프를 꺼냈어요. 끝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좌절했습니다. 망가졌다고. 박태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루카스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장비까지 망가졌다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박태진이 부러진 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팀원 하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박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루카스는 이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어요. 한국팀 6일째. 장비 파손. 완전 실패. 철수 확정이라고.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하냐고.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난 팩트를 기록할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맞아. 현실은 냉혹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빈통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2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지 정부 담당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러진 장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박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담당관이 통보했어요. 내일까지 철수 준비하라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박태진이 간청했습니다. 하루만 더 달라고. 제발.
담당관이 비웃었어요. 장비도 망가졌는데 하루로 뭘 하겠냐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정오까지라고. 그때까지 결과 없으면 무조건 철수라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이 떠났습니다. 팀원들이 박태진을 봤어요.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 텐트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박태진은 혼자 텐트 밖에 앉아 부러진 장비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루카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동정심 안 생기냐고. 루카스가 조금은 생긴다고 인정했어요. 처음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었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어요. 모래 폭풍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텐트로 들어가라고. 모두가 급히 텐트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어요. 텐트가 흔들렸습니다. 한국팀 장비들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박태진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장비를 구하려고. 팀원들이 말렸지만 뛰쳐나갔어요. 모래바람 속에서 장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루카스도 자기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달려갔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루카스를 잡아당겼어요. 박태진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소리쳤어요. 엎드리라고. 박태진이 루카스를 땅에 눕히고 자기 몸으로 감쌌습니다. 모래가 쏟아졌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박태진이 일어났어요. 온몸이 모래투성이었습니다. 루카스도 일어났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박태진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루카스가 주변을 봤어요. 한국팀 장비들이 엉망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반쯤 부서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장비들을 보고 있었어요. 팀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박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철수하자고 말했어요. 팀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눈에 담았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박태진이 자기 몸으로 자신을 감싼 순간. 왜 그랬을까? 나를 구할 이유가 없었는데. 텐트 밖을 봤어요. 한국팀 텐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갔어요. 텐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말자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팀원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계속 물을 길어야 한다고. 박태진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팀원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같이 노력했다고. 후회 없다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루카스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진심이었다고 깨달았어요. 20년 기자 생활. 수백 번 취재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 자기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쓰던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사막에 물을 꿈꾸다 또 하나의 환상인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제목을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팩트는 팩트야. 그들은 실패했어. 하지만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떠나는 걸 보러 온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저씨들 가냐고. 물은 어떻게 됐냐고. 박태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못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박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원들도 울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박태진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왔다고, 시도했다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루카스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없어서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담았어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생각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기사 어떻게 쓸 거냐고.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그때였습니다. 한 팀원이 소리쳤어요. 장비 하나 남았다고. 측정 장비가 모래에 묻혀 있었는데 멀쩡하다고. 박태진이 달려갔습니다. 확인했어요. 정말 작동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팀원이 말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오까지인데 지금 11시라고. 1시간이면 한 곳은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박태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결심했어요. 좋다고. 마지막 한 번.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디를 측정할지 물었어요. 박태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직 측정 안 한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마을 서쪽 2km. 가장 척박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라고 가리켰어요. 팀원들이 놀랐습니다. 거기는 바위 투성이라고. 직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은 직감으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루카스도 따라갔어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왜 따라가냐고.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뭘 보냐고 물었어요. 기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바위 투성이었어요. 가장 황량한 곳. 측정 장비를 설치했어요. 시간은 11시 30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반응 없음. 팀원들이 긴장했어요. 40m, 45m.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태진이 장비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50m. 갑자기 측정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팀원이 소리쳤어요. 수분 반응이라고. 강한 반응이라고. 그리고 깊이가 40m라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40m면 펌프가 닿는다고. 박태진이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소리쳤어요. 루카스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찾은 거냐고 중얼거렸습니다.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대박이라고. 박태진이 시계를 봤어요. 11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펌프 설치하자고 말했어요. 정오까지 물 한 방울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트럭에서 펌프를 내렸어요.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5분 4분. 연결 완료라고 소리쳤습니다. 스위치를 켰어요.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파이프가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시간은 11시 59분. 모두가 파이프 끝을 지켜봤습니다. 1분이 지나는 순간 파이프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소리쳤습니다. 물이라고. 정말 물이라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박태진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해냈다고. 드디어 해냈다고. 루카스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처음 우는 거였어요. 기적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기적이라고. 피에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적을 봤다고 말했어요. 담당관이 도착했습니다. 정오정각이었어요. 물줄기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박태진이 말했습니다. 찾았다고. 물을. 담당관이 물을 받아 마셨어요. 맑다고. 정말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물을 보는 순간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노인이 박태진에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루카스는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사막의 기적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물줄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진이 급히 펌프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출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부서져서 충전이 안 됐습니다.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팀원들이 좌절했습니다. 담당관이 물었어요. 물은 찾았지만 퍼올릴 수 없다는 거냐고. 태양광 패널을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박태진이 부서진 패널을 봤습니다. 며칠은 걸릴 거라고. 부품도 부족하다고.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실패라고. 물은 있지만 쓸 수 없으니. 떠나려는 순간 루카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프랑스 기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루카스가 박태진을 봤어요. 패널 없이 펌프를 돌릴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동 펌프가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힘이 많이 든다고. 어른 남자 10명이 교대로 해야 한다고. 루카스가 마을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도우면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마을 남자들이 자원했어요. 순식간에 30명이 모였습니다. 박태진이 감동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수동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시작한다고 소리쳤습니다. 10명이 손잡이를 잡았어요. 힘을 합쳐 당겼습니다. 처음엔 무거웠어요. 하지만 점점 리듬을 탔습니다. 구령에 맞춰 펌프질을 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5분이 지났습니다. 파이프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교대로 펌프질을 했어요. 지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물통을 받쳐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루카스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돕자고. 두 사람도 펌프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함께 펌프질을 했어요. 한국팀도 돕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국적도 인종도 상관없었어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펌프질을 했어요. 마을 물탱크가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마을에 물이 넘쳤어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빨래였습니다. 노인들이 물을 받아 마셨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태양광 패널만 고치면 자동으로 물이 나온다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노인이 답했어요.
천천히 하라고. 20년을 기다렸다고. 며칠쯤이야. 그날 밤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닥불을 피웠어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어요. 물의 노래라고. 2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노래라고. 가사는 이랬습니다. 물이 흐르면 생명이 돌아온다. 물이 멈추면 희망도 사라진다. 하지만 물은 언젠가 다시 흐른다. 박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물을 다시 흐르게 했다고. 생명을 돌아오게 했다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당신들은 기적을 만들었다고. 루카스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기적.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유럽이 3년 동안 2천만 유로를 써도 실패한 것을 한국은 2주 만에 해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나 생각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장비도 아니었어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박태진이 37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던 모습. 팀원들이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던 모습. 모래폭풍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박태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펌프질하던 모습.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비결은 진심이었다. 순수한 마음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한국은 기술로 온 게 아니었다. 마음으로 왔다. 그 마음이 사막을 적셨다. 다음 날부터 본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태양광 패널을 수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루카스와 피에르도 함께 일했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태양광 패널이 복구됐어요. 펌프를 작동시켰습니다. 자동으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물이 나온다고. 박태진이 설명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은 자동이라고. 태양만 있으면 계속 작동한다고.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다고.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했습니다. 펌프 수리법, 필터 교체법, 패널 청소법. 마을 청년 5명이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감동했어요.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팀이 떠날 날이 됐어요. 마을 전체가 나와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든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노인이 박태진에게 선물을 줬어요.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었습니다. 물의 신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부족의 전설이라고. 당신들이 그 신처럼 물을 가져왔다고. 박태진이 조각품을 받아들었어요.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또 올 거냐고 물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행복하라고.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잘 있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박태진에게 말했어요. 인터뷰 하나 하고 싶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에르가 찍었어요. 2주 동안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답했어요. 37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저 아이들이 계속 고통받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물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루카스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유럽은 2천만 유로를 썼다고. 당신들은 얼마를 썼냐고. 20만 달러라고 답했어요. 100분의 1이라고.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진이 웃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했으니까라고. 진심이면 된다고. 돈은 그 다음이라고. 루카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냐고.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약속했으니까. 저 아이들과 감사하다고 말하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루카스가 박태진의 손을 잡았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을 무시했다고.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다고. 괜찮다고 답했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틀렸다고. 당신들은 해냈다고. 박태진이 답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루카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에게 배웠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뭐냐고 물었어요. 진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박태진이 웃었어요. 이제 아셨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팀이 체크인하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기사 나가면 보내드리겠다고. 고맙다고 답했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고맙다고. 기적을 보게 해줘서. 박태진이 답했어요. 기적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카스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했다고. 그래, 변했다고 답했어요. 좋은 변화라고. 두 사람은 공항을 나왔습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소가 아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기적.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 이제 진짜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전할 시간이었어요. 파리 프랑스 국제방송 본사였습니다. 루카스가 편집실에 들어왔어요.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받았다고 말했어요. 편집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루카스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실패 기사를 기대했다고. 한국팀이 또 실패한다는. 편집장이 루카스를 봤어요. 근데 이건 정반대라고. 감동 스토리라고.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고. 기적을. 진짜냐고 물었어요. 과장 아니냐고. 과장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다 담지 못했다고.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톱 기사로 내보내겠다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변했다고. 좋은 쪽으로. 20년 같이 일했는데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루카스가 웃었어요. 사막에서 배웠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저녁 프랑스 국제방송 메인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라고. 탄자니아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음보가니 마을 풍경이 나왔습니다. 20년간 물 한 방울 없던 마을이라고. 유럽연합이 2천만 유로를 써도 실패한 곳이라고. 하지만 한국 NGO가 해냈다고. 박태진과 팀원들 영상이 나왔어요. 투입 비용 20만 달러. 유럽의 100분의 1이라고.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루카스 뒤퐁 특파원의 보도라고 소개했어요. 루카스의 리포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팀을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유럽도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37번 실패해도 38번째 시도했다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장비도 부서졌다고. 모래폭풍도 왔다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고. 40m 깊이의 지하수를.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는 장면. 유럽은 돈으로 했다고. 한국은 마음으로 했다고. 그 차이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펌프질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루카스가 다시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20년 경력 기자라고. 수백 건을 취재했다고. 하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보다 컸다고.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사막을 적신 건 물이 아니었다고. 진심이었다고. 탄자니아 음보가니에서 루카스 뒤퐁이라고 마무리했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눈물 났다는 댓글. 한국 정말 대단하다는 댓글. 유럽이 부끄럽다는 댓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댓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루카스의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어요. CNN이 먼저 인용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전하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 화면에 루카스의 리포트가 재방송됐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일을 해냈다고. 한국 NGO가 아프리카 사막에 물을 가져왔다고. 투입 비용은 유럽의 1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100배 감동적이라고.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고. 마음의 승리라고. 한국은 진심으로 도왔고 그 진심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 효과 작지만 강한 나라의 교훈이라는 제목. 영국 스튜디오에서 토론이 열렸어요. 우리 영국은 어떠냐고. 얼마나 진심으로 돕고 있냐고.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우린 돈만 줬지 마음은 주지 않았다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작은 것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을. 뉴욕타임스 일면이었어요. 헤드라인은 작은 나라 큰 마음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사설이 실렸습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해외 원조에 쓴다고. 하지만 얼마나 마음을 담는가. 한국은 20만 달러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비결은 간단했다고. 진심.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한국 사막 기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트윗. 한국한테 배운다는 트윗. 작은 나라가 세계를 감동시키다는 트윗. 페이스북에 영상이 퍼졌어요. 24시간 만에 1천만 조회수. 인스타그램에 아이들이 태극기 흔드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500만 개. 서울 K-워터호프 사무실이었습니다. 박태진과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세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 하고 있다고. CNN도 나왔다고. BBC도. 박태진이 웃었어요. 과분한 칭찬이라고. 아니라고 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라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태진이 받았어요.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였습니다. 박태진과 팀원 7명이 초대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악수했습니다. 환영한다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고. 과찬이라고 답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과찬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고. 전 세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집무실로 안내했어요. 대통령이 국민훈장을 꺼냈습니다. 동백장이라고. 박태진과 팀원들에게 수여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더 많은 곳에서 기적을 만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K-워터호프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박태진과 팀원들이 올랐어요. 함성이 터졌습니다. 박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분한 환영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희는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특별했다고. 포기하지 않은 것. 37번 실패했지만 38번째 시도했다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3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보다 크다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세계 곳곳에 물길을 만들겠다고.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펄럭였습니다. 같은 시각 8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서울 광장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라고 말했어요. 저 감동. 우리 기사가 시작점이었다고. 루카스가 웃었어요. 기분 좋다고. 정말 좋다고. 20년 기자 생활 중 최고라고. 왜냐고 물었어요. 진실을 전했으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루카스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음 취재 어디로 갈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답했어요. 한국팀 따라다니자고. 그들의 다음 기적을 취재하고 싶다고. 피에르가 찬성했습니다. 좋다고.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기적을 위해. 탄자니아 음보가니 마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물탱크 옆에 텃밭이 생겼어요.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새로 지어졌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학교 못 가던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출석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 화강암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K-워터호프가 이곳에 물을 가져왔다. 37번 실패했지만 38번째 성공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온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감사를. 아래쪽에 작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노인이 기념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어디냐고. 노인이 답했어요. 아주 먼 곳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가까운 곳. 진심은 거리가 없으니까. 한국 아저씨들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약속했다고 답했어요. 꼭 다시 온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탱크 옆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흘렀습니다. 생명처럼. 희망처럼. 그리고 한국의 마음처럼. 서울 K-워터호프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탄자니아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박태진이 다른 핀을 들었어요. 케냐, 에티오피아, 차드. 하나씩 지도에 꽂았습니다. 다음은 여기라고 말했어요. 팀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준비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물길을 만드는 꿈. 사막을 적시는 꿈.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 박태진이 창밖을 봤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자고. 물길을 바꾼 사람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37번 실패해도 38번째 시도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마음이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바꿨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마지막 자막이 떴어요. 작은 기술이 세상을 구하고 진심이 마음을 바꾼다. 대한민국 K-워터호프 물길을 바꾸는 사람들. 화면에 실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탄자니아 아이들 웃는 얼굴. 물 마시는 노인들.
태극기 흔드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박태진 팀의 웃는 얼굴. 마지막 장면. 아이가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사막을 다시 살렸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물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세계를 바꿉니다. 대한민국 만세.